조선일보칼럼 위기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태어나. 외환위기 한창이던 1999년 4분기 10에서 12월 한국 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시가 총액의 선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삼성전자에 교체한 것이다. 그 후 2000년에 일시적으로 한국통신, 현 KT에 그 자리를 물려줄렸지만 삼성전자는 줄곧 한국 넘버원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환위기가 기회였다. 한국이 돈을 모아 생존을 걱정하고 있던 그 당시 세계 경제의 성장축은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철에 상징되는 부경제에서 컴퓨터 통신 등 반도체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흐름에 삼성전자는 잘 탔다. 삼성전자가 거액의 적자를 국내외에 우서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반도체 부문이 한국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큰 경제 위기가 지나면 항상 거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경제의 틀 자체의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트렌드의 변화는 갑자기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 기업은 유독 일본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일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잡는 기업이 한국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다. 국내의 카카오톡 같은 일본의 메신저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인이 메신저로 연락 바란다 때 카톡하고 카톡은 카카오톡의 약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혀라고 말한다. 이것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의 위기에 돌진해 갔다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네이버 재팬의 직원은 전화나 휴대 메일 통신망이 두절되어 고생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메신저를 잘 다루고 있던 직원끼리 연락이 가능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일본인 사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네이버는 거기에 착안하여 불과 1개월 만에 라인을 만들어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머즈가 한국을 덮친 2015년은 인터넷 통판 원년이 되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디지털에 익숙한 일부에서 대중으로 퍼져나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필요가 없는 비대면 문화의 시작이었다. 한국 전자상거래선도 쿠팡의 매출은 2014년 3,485억 원, 약 304억엔에서 2015년에는 1조 1,338억 원으로 급증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지난해 매출이 대기업 양판점을 앞질렀을 정도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태에서도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이 있다. 몇 년 동안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체면을 잃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1,000만 개의 수출을 달성했다. 삼성 바이오로지쿠스는 미국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개발 단계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수주 규모는 단일 안건으로는 최고 4,418억 원이다. 한국 통신 사업자의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가 2년째다. 다른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가 정지하고 5G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의 차이가 열린 셈이다. 각 통신 사업자는 코로나만 진정하면 곧 또 5G 기술을 수출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코로나에서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웹툰,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약진하는 한국 기업도 있다. 네이버 웹툰의 월간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6,200만 명이다. 카카오 웹툰 서비스는 일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금은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까지 무심코 천민는 않았다. 제2, 제3의 삼성전자가 되기 위해 씨를 뿌리고 도전하는 기업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물상 한국의 고소득 직업 2위는 국회의원. 미국 의회 의원들이 받는 연봉 17만 4천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870만 엔. 이하 가다은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있었지만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부터 의회는 고통을 나누는 관점에서 매년 세비 동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0.6% 끌어올리려고 소란해졌다. 경합 있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를 올리면 공화당의 표를 다 빼앗긴다고 머리에서 부정 결국 없던 일로 되었다. 정치 전략가들은 의원이 셀프 연봉 인상에 찬성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다.
많은 국가에서 의원은 존경하지 않고 의원이 국고에서 받아가는 돈도 엄격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4월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평균 소득 국회의원은 1억 4천만 원, 약 1230만엔와 기업의 고위 임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고소득자가 늘어선 정형외과, 피부과 의사보다 평균 금액은 상회한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물론 매우 험악하다. 싸움을 제외하고 있어요. 1위랑 뭐가 정도는 아직 부드러운 편이다. 재원 국회의원들은 1949년의 시점에서 월급 3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 의원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말단 관리의 월급이 3천 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고소득자였다 했다. 지금은 의원 세비에 보좌진 인건비 입법 활동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더하면 의원 1인당 연간 7억 3,200만 원, 약 6,460만엔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주요국의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의 4.4배 정도를 의원이 받고 있다. 미국 2.9배, 영국 2.6배, 프랑스 2.53배보다 훨씬 높다. 네덜란드는 2.15배, 스웨덴은 1.76배에 불과하다. 일본, 이탈리아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국회의원의 처우가 매우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한 조사에서 한국은 27개국 중 26위였다.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봉사 포스트가 아니라 권력 쟁탈전의 행동대원이다. 그러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수익도 충분히 좋은 직장이다. 강요, 교수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두루 경험한 사람들은 주저없이 국회의원이 최고였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세비 삭감, 권한 축소 공약을 내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살균제 발언이 비난을 받아 기자회견의 축소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으로 살균제의 인체 주입을 제한함으로써 소동이 일어나자 백악관 기자회견의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아쿠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태스크 포스 TF 기자회견에서 살균제가 일부의 바이러스를 없앨 것을 알고 있지만 체내에 주사하거나 소독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 제안하고 전문가를 경악시켰다. 이 발언이 비난을 초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평소와는 달리 빨리 절상했다. 북한 문제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동부원산 미 분석 사이트 발표. 워싱턴 크로세성 미국 정책연구기관 스티무손 센터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25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특별열차 것으로 보인다. 열차가 오는 21일부터 동부원산의 전용역에 정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상업위성 영상을 근거로 분석을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이미지에 대해 중태설 알려졌다.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나타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 씨가 북한의 동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차는 길이 약 250m 김 씨 일쪽 전용역에 정차하고 있었다. 15일의 이미지는 정차하지 않았지만 21일과 23일의 이미지에서 정차했다. 23일의 이미지는 열차 위치가 바뀌어 있으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출발이 언제인지는 이미지에서 판연한다. 역 근처에는 숙박과 오락을 복합시설이 있다. 한국에서의 보도에서는 김 씨는 11일당 정치국 회의 후 원산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또한 김 씨가 원산에서 동부 함경남도, 함우교원 남우도로 이동했다는 보도도 있다. 신종 코로나에서 달라진 한국의 시위 풍경.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 집회도 온라인 중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집회의 모습도 바뀌었다. 서울시 경찰청이 25일 밝혔다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청계광장에 집회 금지 결정을 내렸다. 2월 26일 4월 22일까지 50일 정도 사이에 집회가 총 1659회 열렸다. 1월 1일부터 50일간 개최된 2668회에 비해 크게 줄었다.
종로경찰서의 강경한 경비과장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 이후 집회는 없다.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이 자꾸 열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열어 서로 조심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는 28년 만에 처음 온라인 생중계를 시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규모는 조금 작아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중계로 바뀝니다. 거리가 멀어서 평소에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4월 16일 세월호 6주기 추모식도 특별한 형태로 열렸다. 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1일 안산에서 18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진실을 향해 달리는 노란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 유지 기간에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었다. 주말마다 도로를 채우기 시위대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청운효자동, 정다운 혈자동,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회 금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효자동의 한 주민은 지금까지 토요일은 데모를 위한 대중교통도 통하지 않게 외출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에는 도로가 조용하고 좋다며 기뻐했다. 이에 앞서 해외에서는 모범적 인신형 코로나 데모 사례로 이스라엘 시위대가 화제를 모았다. 네타냐후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2,000명은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위대로서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